자, 계속 이어서 그러면 3주 1강 자료부터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 1강의 슬라이드 2에서 3을 보시면 시각교육의 매체를 최초로 분류하였던 호반이라는 학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호반의 구체성과 추상성의 정도에 따라서 시각 자료를 분류하였는데요. 호반에 따르면 가장 추상적인 매체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가장 구체성을 갖는 매체는 실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슬라이드 22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벌로의 SMCR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SMCR 모형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 정보를 제공하는 샌더로서의 교수자,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는 리시버, 학습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내용을 뜻하는 것이고, C라고 하는 채널, 통신 방법이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5가지 감각기관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CR 모형에 따르면 인간의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C, 채널, 통신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고르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슬라이드 27에서 28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는 상징체제 이론이라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표기성이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한글을 예로 들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표기성이 높은 상징체제라는 것은 저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다라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고요. 표기성이 높다라고 하는 상징체제는 대상물 간의 의미론적인 단절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상징체제가 유한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무수하게 많은 셀 수 없을 정도의 상징체제가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3개의 특성에 따라서 악보와 그림의 표기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데, 악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읽고 소리를 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표기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그림이라는 것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표기성이 높지 않다라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주 2강의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주 2강에서는 슬라이드 2에서 3에 나오는 독립성과 자율성 이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자, 독립성과 자율성 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교수자, 학습자가 시공간상에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가정하고 설명을 한 것이 바로 독립성과 자율성 이론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독립성과 자율성 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슬라이드 4에서 7에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격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주요 이론을 제시하였던 3명의 학자가 있었죠. 델링, 위드마이어, 그리고 무어라는 학자의 설명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측면을 또 보았고, 교수자가 지원을 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습을 도와주는 담당자, 그리고 지원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교재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셨죠. 교수자는 전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학습 교재를 계획적으로 잘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학습자는 학습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하고 선호하는 내용을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주 2강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던 것은
무어의 이론에 따르면 이제 구조화 되어 있느냐, 구조화가 덜 되어 있느냐 프로그램을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조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쉽게 이해, 기억할 수 있도록 의미 단위에 따라 제시하는 방식을 구조화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적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주 1강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주 1강의 슬라이드 10번을 보시면 여기서 학습 참여를 촉진시키는 원칙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초기에 도입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라는 것. 다양한 수준의 연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번 내가 해볼까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여백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은 해당이 될까요? 학습 참여 촉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료 기술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료기술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섞어서 나올 수가 있겠죠. 자료기술 원칙 중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대화하듯이 구어체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적절한 그림과 도표를 개발하자. 그리고 적절한 여백을 활용하자.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정리를 위한 성찰적인 질문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은 자료 기술의 원칙이라기보다는 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원칙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1강 중에서요. 슬라이드 18을 보시면 슬라이드 18을 보시면 우리가 교육 매체로서 라디오 방송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장점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셨는데요. TV 방송 매체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 예산이 덜 든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았고요. 즉시성이 있고 시공을 초월한 매체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과 연결해서 서술형 문제로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이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과 같은 매체를 통한 원격 교육의 장단점을 비교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주 2강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2강에서는요. 슬라이드 19, 20, 23에 해당되는 내용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자, 먼저 컴퓨터 기반 수업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살펴보았는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죠. 학습자가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의 과정에 참여를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잘했는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몇 페이지로 돌아가세요.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수업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컴퓨터 기반의 수업을 위해서는 컴퓨터에 내재되어서 실행할 수 있는 코스웨어라거나 학습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약이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컴퓨터 기반 수업과 관련해서 유념하셔야 하는 것은 컴퓨터 기반 수업이라는 것이 원격 교육의 요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컴퓨터가 보급이 됨으로써 컴퓨터 기반 수업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원격 교육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한번 활용해 볼까라고 하는 요구로 인해서 컴퓨터가 보급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잘 구별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주 2강에서 35번 슬라이드를 살펴보면 자, 여기서는 LMS 학습관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웹상에서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기록하여 제시해준다. 즉 로그 기록이라고 하는 거, 내가 출결을 얼마나 했고 이 학습 활동에 참여하느라고 머물렀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가 있겠고요. 토론 활동이나 과제를 제시한다거나 학습 자료를 공유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학습자의 자기조절 학습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학습관리 시스템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골라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그러면 수업에서 총정리해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스마트폰에서 이 총정리 영상이 제공되는 링크를 눌러서 복습에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